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올려주신 댓글 중에서 사지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댓글만 봐도 사지 공부가 됩니다. 111번째 시간입니다. 이 전주에도 소중한 댓글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 중에서 사지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서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제 올려주신 헛방 이야기에서 많은 댓글을 주셔서 그걸 의지로 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댓글이 올라왔고 어떤 동영상을 만들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두 가지 댓글이 같은 맥락에서 같이 올렸습니다. 손480님과 리차드 충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선생님, 강의한 대로 잡티가 있는 데다가 식상인 토가 물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우선으로 술토를 용신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번에 강의할 때 관살로 위험하면 우선 먼저 식상을 용해야 한다는 걸 들었습니다. 술토가 물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만약 천간에 무토가 있었다면 이 얘기가 달라지나요? 라는 댓글 주셨고요. 리차드 충님께서는 선생님 제 소견입니다. 이 사주는 신약사주라고 봅니다. 종이 되려면 일단 일주가 뿌리가 없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화가 무토에 통근하여 종이 안 되고 신약하지만 대운에서 센 화운으로 흘러 운이 좋았다 봅니다. 미토운 특히 무호대운은 개수를 묶어주고 임수를 극하고 오수를 화해주고 정사병진까지 화운으로 정했다면 이 운이 흉했겠지요. 그리고 제일 강한 월지가 술토가 흉한 술을 제살하여 힘들게나마 맡고 있는데 술토 정화가 꺼졌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인 듯 하네요. 의견이 달라서 죄송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자, 헛방 136번째 종색격 사주가 제약사주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주에 나오는 사주를 보고 댓글 올려주셨습니다. 댓글만 봐가지고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사주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주 팔자인데요. 계묘년 임수를 정해일 경자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자, 이 사주의 논점은 뭐냐면요. 열인 촛불, 불이 네 편이 묘목과 술토지향 간에 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이 있기 때문에 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묘목은 너무 멀어서 목생화도 안 될 뿐더러 임수 개수가 쏟아지면서 이 묘목은 젖어버리고 썩어버렸다는 얘기죠. 젖고 썩은 나무가 목생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목국토도 안 되고 그러니 한신으로 변해서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이 하나 사라지고 술토지장 간에 정화만 남았다는 얘기죠. 자, 술토지장 간에 정화가 근이 돼서 종이 안 한다. 또 술토가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이 뭐냐면 물입니다. 계수, 임수, 해수, 자수. 계수와 임수, 해수, 자수는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두 개에다가 작은 물이 두 개. 이 어마어마한 물에 금생수까지 받고 있다는 얘기죠. 물이 엄청나죠. 호수 같은 물이 두 개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물인데 거기다 작은 물과 그 다음에 금생수까지 갖춘 물이 상당한 병이 됩니다. 이 사주에. 너무나 큰 물이죠. 자, 근데 이 술토가 크느 광활한 대지가 이 물을 막고 있어서 용신이 아니냐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을 막고 있기 때문에 술토가 식상이 물을 막고 있기 때문에 종을 하지 않고 용신이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자, 사주에 관살이 강하면 식상이 어느 정도 제살을 해주게 되면 용신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다는 얘기죠. 이 술토가 불을 뿜은 흙으로서 아무리 강한 흙이다 하더라도 이 많은 물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는 얘기예요. 위에 무토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무술이라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물이 하나 사라지면서. 그러나 이 물은 이 임수, 해수가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이 두 개가 합쳐지고 이 자수 작은 물과 금생수까지 받은 물은 어마어마한 물이에요. 그래서 이 술토가 이 제사를 해가지고 이 정화가 살게 되면은 종격으로 변하지 않거든요. 막아서 정화가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 막지를 못하죠. 뚝방이 터집니다. 이 술토는 진토,
또는 흙탕물이 되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흙이 돼버려요. 그리고 화생토도 받지 못하고, 이 불은 여린 불이 화생토를 못하고 있죠. 그러니 이 많은 물을 막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살이 안 됩니다. 막아줘서 이 정화가 살 수 있다면 이게 용신이 되겠는데, 막아서 정화가 살지를 못해요. 이 물이 자수, 이 작은 물 하나라도 이 정화 여린 촛불은 꺼져버린단 말이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물에 이 술토도 쓸려 내려가기 일보 직전 이 정화도 꺼트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술토가 이 물을 전체적으로 제살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진토로 변해버렸고, 진토도 떠나가지고 흙탕물이 되기 일보 직전에 술토란 얘기예요. 단지 월지에 있다고 해서 힘이 있다? 그건 아니죠. 화생토를 받아야 흙이 단단해가지고 이 물을 그래도 막을 수 있을 텐데, 이 작은 촛불은 거의 꺼져가고 있는데 술토를 생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생토를 못 받는 이 흙은 이 물을 막지 못하고 뚝방이 터져버리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술토 안에 정화가 술토가 힘이 고군분투 막고 있으니까 안 꺼진다. 이 막으려면은 물이 스며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진토까지 됐는데 술토 안에 정화는 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근이 다 사라지고, 근이 이 조그마한 정화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자기 살기 바빠요. 이 물을 막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식상이 제사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라는 얘기죠. 이 물은 너무 어마어마한 물입니다. 그래서 물에 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살격이 안 되고 정색격이 된 거는 토생금, 금생수로 세력을 따라간다고 해서 정색격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주가 됐고요. 운기 적용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니차주 충님께서는 불기운이 들어오고 흙기운이 들어올 때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기미대운이죠. 자, 기미대운 흙이 들어오면 하는 일이 뭡니까? 물을 막든가 토국수 하든가 아니면은 쇠를 생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죠. 이 쇠를 생해버리든가 아니면 작은 흙이기 때문에 쇠를 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작은 흙으로 물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죠. 이 술토하고 아무리 합쳐진다 하더라도 이 술토도 못 막는데 이 작은 흙으로 막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무토가 계수를 잡아주고 물을 잡아준다고 하셨는데요. 무토가 들어오면 토생금이 들어갑니다. 먼저 물은 막는 게 아니라 생이 우선이라고 그랬죠. 토생금, 금생수로 오히려 쇠를 도와주기 때문에 물을 도와주는 꼴이 돼서 좋지 않은 운이 됩니다. 무토대연은 물을 극하는 게 아니라 쇠를 생해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화가 오술 합화가 된다고요? 아니죠. 이 작은 불이 와가지고 이 거의 흙탕물이 되기 일보 직전에 술토 합쳐서 오술 합해가지고 불이 일어난다고요? 불이라고는 정화 하나밖에 없는데 불이 일어날 수가 없죠. 일어나는 순간 이 물이 달라들어서 불을 다 꺼버리죠. 그래서 반합이 되지 않습니다. 불이 와서 하는 일은 화생토를 합니다. 그래서 죽기 싫어서. 그러면 이 작은 불이 화생토 해준다 해서 이 흙이 단단해지나요? 단단해진다 하더라도 이 물을 막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운이 좋지가 않습니다. 정사대운, 병진대운 마찬가지죠. 정사대운 큰 불이 오더라도 불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화생토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흙이 단단해지면서 이 물을 다 막으면 좋을 텐데 뚝방이 터진다는 얘기죠. 역부족이다는 얘기예요. 이 불이 들어오면은 일간한테 힘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와서 하는 일이 화생토를 하든지 아니면 화극금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생을 먼저 하다 보니까 흙을 생해야 되는데 이 생활을 흙이 너무 힘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흙이 단단해진다 해서 이 많은 물을 막아내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또 큰 흙이 와서 물을 막아준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흙이 들어오면 쇠를 생해버린다는 얘기죠. 사주에 쇠가 없었으면 큰 흙이 들어오면 물을 막아주니까는 그래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사주에 쇠가 있기 때문에 쇠를 새겨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에 어떤 오행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운기 적용도 세밀하게 해야 된다는 거. 병진대운도 마찬가지. 병화는 술토를 생하지만은 이 물을 못 막고 진토는 돌아봐야 토생금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이 좋지가 않습니다. 전격으로 봤을 때요. 전격으로. 그래서 적격이 됐기 때문에 이 운이 좋아졌죠. 흙이 들어올 때는 토생금, 금생수로 총색격을 따라가니까 괜찮고
이 정세가 되면은 흙, 쇠, 물 다 운기가 괜찮게 들어오는 운기거든요. 정세 세력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운기 적용도 이렇게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세밀하게. 그리고 사주에 물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불이 들어와봐야 불을 극해버리는 그런 형국이 있다 보니까 불이 극을 당하기 싫으니까 화생토를 빨리 해가지고 본인이 살 길을 찾는다는 얘기죠. 찾으면 좋은데 이 술토를 생해서 이 흙이 물을 막아주면 좋을 텐데 물을 못 막아서 똑방이 터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운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약사주가 아니라 정색격으로 가지고, 그리고 약사주가 되면 최약사주가 되는데, 최약사주가 되면 이 관이 이렇게 흉한데 좋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겠죠. 이 관한테 휘둘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사주는 최약사주가 아니라 정격사주, 잡티가 있지만은 전부 한신으로 변하고 이 강한 물기운에 힘을 잃어가지고 이 정화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세력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서 정격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운기 보는 법이라든가 정격사주로 볼 때 이 일간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서 정색격이 되는지 최약사주가 되는지를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입니다. WSK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이 사주가 정색격이 되면 건강과 이성 배우자운은 여전히 안 좋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아니면 거센 물기운으로 종을 하는 정색격이 되고 그 물을 생해주며 좋은 역할을 하는 경금이 일간 정화에게 이성 배우자라서 이성 배우자운을 좋게 봐야 하는 것인지요? 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헛방 136번째 정색격 사주와 제약사주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주를 보시고 댓글 주셨습니다. 자, 정세가 되면은 건강운과 이성 배우자운이 어떠냐는 댓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인데요. 이 앞에서 설명했던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사주 형국 파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색격이 되고 사주에 물기운이 강해서 최종 토생금 금생수로 해가지고 물기운을 따라가는 정색격 사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건강과 이성 배우자운을 물어봤다는 얘기죠. 먼저 건강이요. 정격이 되면은 오행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편고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건강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격이 되면은 건강에 보편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 사주 역시 물기운으로 사주가 기울었다는 얘기죠. 물이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불이 싹 꺼져버렸죠. 그러니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바로 불은 심장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색격이 되더라도 오행이 이렇게 편고가 되게 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다음에 배우자운이죠. 배우자운은 이 사주가 정색격이 됐죠. 세력을 따라갔죠. 여기서 쇠가 바로 이성 배우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세력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종살이하러 나를 버리고 종살이하러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인 이성 배우자에게 종살이하러 갔기 때문에 나쁘다고는 볼 수 없겠죠. 자꾸 이성 배우자를 이기려고 하면은 다툼이 되고 문제가 되겠지만은 고분고분하고 종살을 하게 되니까 나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나 이 사주에서는 이 경금 큰 새가 부담은 부담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나한테 부담이 되는 여자는 여자지만 그걸 알고 내가 종사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 아니 꽂고 좀 힘들더라도 고분고분하기 때문에 이성 배우자하고 트러블은 없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성 배우자는 이럴 경우에는 무난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건강운은 안 좋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댓글 동영상은 어제 올린 헛방 136번째를 보고 의견이 분분했죠. 정색격과 일반격의 차이점. 자, 의견이 분분해서 동영상으로 다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색격과 일반격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거, 그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